안녕하세요. 너도 팔고 나도 팔고 김창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셀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네이버 쿠팡에 집중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네이버 쿠팡 그 외에 여러 커머스가 있거든요. 현재 지금 뭐 오늘 날짜 2024년 6월 기준으로 입점돼 있고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장단점에 관해서 이렇게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5가지, 16가지 정도의 거래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해당 거래처별로 어떻게 입점하는 게 좀 나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해당 사이트에 입점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제 사이트들은 이제 제가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오픈마켓 개념이죠. 그 오픈마켓 중에서 지금 현재 뭐 가장 많이 매출이 나오는 사이트는 뭐 단연 쿠팡이겠죠. 쿠팡은 뭐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입점은 상당히 이제 자유롭습니다. 카테고리에 제한도 없고요. 그 로켓 배송, 로켓 크로스, 판매자 뭐 방식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뭐 판매를 할 수가 있듯이 뭐 쿠팡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쿠팡은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온 곳은 이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죠.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장점은 입점이 쉽고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하죠. 근데 단점은 너무 많은 판매자가 몰려있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흔히 말하면 이제 키워드나 뭐 이런 걸 조합을 좀 많이 해갖고 노출도 돼야 되고 뭐 정말로 첫 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어야 물건이 좀 팔리는 구조인데 거기에 상당히 힘든 점이 많죠.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유튜브에 여러 강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상품명 작성, 그 외 뭐 키워드 설정, 광고 운영 전략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괜찮은 오픈마켓은 제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저희 회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예전에는 이베이 뭐 지마켓 옵션이 좀 괜찮았다고 보는데 이베이보다는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11번가가 뭐 초보셀러나 이런 분들이 입점을 해서 지원하거나 행사 잡기가 오히려 좀 용이한 것 같습니다. 뭐 쇼킹딜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좀 많이 있죠. 단점은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MD와의 어찌됐든 간에 조인이 좀 돼 있어야 뭔가 이 퍼포먼스가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MD랑 만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좀 독보적인 뭐 상품이 있어야 그나마 조인이 돼서 뭐 더 큰 행사, 뭐 메인 행사 이런 것들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11번가랑 뭐 그 외에 이제 지마켓, 뭐 옥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할 거는 여러 사이트의 좀 장단점을 좀 간략하게 우선은 설명드리는 거라서 예전에는 오픈마켓이 아니고 이제 소셜 커머스였죠. 뭐 UMF, 티몬 이렇게 소셜 커머스가 있는데 전에는 티몬이 본격적인 행사를 좀 많이 해서 카테고리로 MD들도 뭐 엄청나게 많았고 오히려 좀 소통이 편한 사이트였는데 요즘은 티몬보다는 제 생각에는 UMF가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하고 판매하기가 좀 편한 형태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단점은 예전에 이제 이 티몬 UMF가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켰을 때에 이제 데이 행사라고 그래서 뭐 1111 데이, 뭐 11번가도 지금 아마 11절 데이 아직 하고 있죠. 이런 뭐 1212 데이 날짜에 맞춘 무료 배송 행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 1212 데이면은 뭐 1212원에 무료 배송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과연 사람들이 하나를 살까? 그래 쳐서 2개, 3개는 사겠지? 이런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많이 참여했었는데 댓글을 쌓기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진 보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행사를 했던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아마 신규 셀러분이 MD한테 연락해서 소통이 좀 되고 난 다음에 행사 구자에 뭐 행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요청이 아마 들어오시게 되면은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행사가를 좀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조금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오셨을 때는 다른 사이트에 좀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사이트도 행사를 한다. 그럼 뭐 고정적인 행사 수수료가 뭐 10%, 선심수시 뭐 9%, 뭐 많으면 한 6% 이렇게 점점 다운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까지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대입이라고 해서 3%까지도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셀러분들이 이 전화나 이 뭐 메신저로 하시는 것보단 만약에 그렇게 컨택이 되거나 연락이 왔을 때는 이왕이면은 미팅을 한번 가셔서 저도 예전에 미팅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미팅을 가셔서
MD분과 소통을 하고 상품 좀 보여주고 만나서 소통을 해서 최소 3%까지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스토어는 저희가 코로나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받던 그 카카오의 톡스토어입니다. 톡스토어 자체는 다음 쇼핑에서는 좀 운영이 되거나 노출이 되는데 네이버는 연동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폐쇄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 톡스토어의 장점은 역시 수수료가 일반 판매는 네이버만큼 저렴합니다. 3.3% 뭐 페이 수수료 해봐야 6%를 넘지 않기 때문에 톡스토어도 입점은 상당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판매하는 거나 뭐 상품에 대한 검수 이런 거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따지면 오픈마켓 개념이죠. 근데 중요한 게 톡스토어나 이제 다음 쇼핑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없다 보니 톡딜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톡딜이라는 행사의 자체가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톡딜의 장점이 그 풀친 메시지를 쏴서 고객의 유입량을 늘리는 거에 대해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고객의 유입량을 늘리다 보니 당연히 일반적으로 일반 뭐 지마켓이나 실분가 이런 데서 뭐 메시지를 쏴봐야 우리가 핸드폰 알림은 그냥 지우기 마련인데 그 카카오톡은 쉽게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초반에 카카오 쇼핑하기가 생겼을 때 상품은 쭉 진열을 꾸준히 해놓고 그 톡들 신청을 하고 운영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초반에 갑자기 뭐 매출이 확 나온 건 아니었고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 처음에 50만 원, 뭐 그다음에 한 100만 원 꾸준히 이제 레퍼런스를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저희도 이제 MD분한테 연락이 와서 흔히 말하는 톡스토어 이제 메인 구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 쇼핑하게 들어갔을 때 한 20개, 뭐 지금 한 30개 정도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나오는 구자. 이 메인 구자의 상품이 진열이 되면은 어지간한 뭐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매출 바로 나오죠, 하루 만에. 그 정도로 이제 톡들의 이제 파급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두 번째 장점은 톡딜을 하면은요, 이제 풀친이 자연적으로 누적이 됩니다. 카카오 쇼핑하기를 운영하는 우리 같은 이제 판매자들은 풀친을 많이 모으는 게 최대한의 강점입니다. 왜 그게 강점이냐? 플러스 친구들한테 우리도 메시지를 날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10,000명의 우리가 풀친 친구들이 있다? 그럼 내가 물건을 자체적으로 혹시라도 홍보를 하고 싶을 때 10,000명한테는 내가 언제든 풀친 메시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구매 전환율은 내가 올리는 상품이나 가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풀친 메시지를 활용하는 거는 사업을 하신 지 좀 되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자산이거든요. 풀친 이 친구 자체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풀친 친구들을 모으기 위해서 작업을 꽤 많이 했었는데 톡스토어를 꾸준히 운영하고 톡딜을 꾸준히 신청을 하고 하시다 보면은 이 풀친 메시지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모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음에 한번 이 풀친 메시지 모았던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지금 설명을 좀 제 입장에서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폐쇄몰 사이트 중에서 매출이 좀 나오는 사이트를 위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가 했던 사이트는 많이 나오죠. 올레이즈죠, 올레이즈. 뭐 1,000만 다운로드, 뭐 사람들한테 올팜이라는 걸 통해서 뭐 감자도 주고 뭐 계란도 주고 뭐 과일도 주고 이렇게 운영했던 이 올레이즈가 초반에 진입장벽도 낮았고 역시 수수료를 상당히 적게 떼었기 때문에 수많은 셀러들이 올레이즈에 몰렸고 지금도 역시 올레이즈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레이즈가 한 2년 정도 됐나요? 1년이 좀 넘었나요? 운영을 하다 보니 요즘은 이제 과거 초반에 시작했던 것처럼 많은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는데 올레이즈도 나름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자기들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방법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6월 14일인데 제가 그저께 올레이즈에서 이제 긴급 뭐 셀러들 뭐 화상회의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한 100명 정도가 모인 화상 채팅방에 들어가서 이제 올레이즈 담당하시는 분이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설명하는 그런 미팅 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니 최근에 올레이즈가 제 생각에는 매출이 좀 떨어지고 뭐 흔히 말하면 포인트나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좀 너무 과하게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자 아닌 적자 운영이 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동욱이라는 이제 모델도 계약을 해갖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고, 그 위에 이제 특가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 15%로 상향을 시켰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올렸다는 거는 회사 입장으로 보면은 돈이 점점 이제 떨어진다는 거고, 매출 유지하는 이유는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을 유지해야 되니, 어쨌든 간에 자기들도 이제 자구책을 많이 썼었는데, 그러니까 그저께 회의한 내용의 이제 첫 번째가 15%를 했던 수수료를 한 10%로 줄인다는 내용. 그 다음 뭐 이제 몇 가지의 이 뭐 행사 구제를 좀 더 늘리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올레이지 측에서 자료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를 저희가 전달받으면은 그 내용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레이지를 운영을 할 때 상품을 하나를 등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혼합 사용을 좀 많이 하고요. 올레이즈가 상품별로 이제 등급을 나누게 되어 있는데, 가장 효율이 좋은 광고가 있죠. CPS라고. 이거는 뭐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이제 광고 프로모션 중에 하나였는데, 광고로 나오는 매출보다는 타임 특가 매출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올레이즈에 등록된 상품이라면은 타임 특가는 꼭 설정해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품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혼합을 좀 많이 하시고, 올레이즈는 키워드 검색 기반이 아니죠. 상품명은 내가 어떻게든 뭐 맘대로 이렇게 조정해 쓸 수가 있으니까, 올레이즈 같은 경우도 그런 상품명을 잘 조합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은 남들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광고비와 광고비 설정도 좀 과하게 하지 마시고, 광고보다는 이런 타임 특가나 올레이즈에 떠있는 뭐 지금도 무슨 여름 블랙 프라이데이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계속 올레이즈가 끊임없이 계속 배너를 띄우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모션에 꾸준히 참여해서 하시다 보면은 올레이즈는 그것 자체로 약간의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다고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곳은 작년 하반에 시작해서 가장 핫했던 그 폐쇄물 중에 하나죠.